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9일이고요. 네,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주님 어서오시고요. 한사발님, 최상현님, 강병철님, 박순희님, 프리티꽃님님, 들꽃님, 행복한 부자님, 동작꽃님, 불료파 불료회님, 봉금덕님, 원태호님, 부자오빠님 어서오시고요. 패밀리피싱님, 펭귄님, 김혜경님, 리치베라님, 빨강망토님, 영민 엄마님, 네, 현우의 꿈님, 그리고 서남수님, 도내신님, 덩크쇼님, 김꼬꼬님, 최수환님, 임지수님, 반갑습니다. 우상향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바빠도 가끔씩 오세요. 네. 재훈대디님 어서오세요. 예쁜 하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강원도님, 강원도님도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김금실님, 최영진님, 양봉어자 팜스통님, 정상원님, 박미선님, 주성한님, 유연리치님, 밤토리님, 그라가스님, 동네아저씨님, 김금실님도 어서오세요. 태풍 잘 지나갔죠? 네,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제 더위는 물러간다고 합니다. 내일은 상당히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네, 저 같은 비염 환자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고 약 미리미리 챙겨 드세요. 네. 알만두님, 둥이맘님, 꽃보다 꽃님님 어서오시고요. 네. 자, 오늘 지수 좀 빠져가지고, 네, 뭐, 이게 걱정스러운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걱정할 거 별로 없지 않나요? 그죠? 화수분님 어서오시고요. 뭐, 하루 이틀 조정 받은 것도 아니고, 끝이잖아. 네. 바람에 날아갈 뻔했다고요? 왜 이러세요, 진짜. 모래주머니 차고 다니세요, 이제부터. 아시겠죠? 네. 주식이나 좀 날려주세요. 주식이나 좀 저 위로 날아가야지. 이게 뭐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주식이 너무 무거워. 행복한 가정님, 난나님, 곰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1.14%, 그 다음에 코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했죠. 존중님 어서 오세요. 도치원님도 반갑습니다. 지금 요렇게 되니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2% 넘게 하락하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은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투맨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종목들 포지션으로 보게 되면은요, 플러스 1에서, 아까 시황에서 설명드렸죠? 네, 마이너스 4% 안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것을 벗어나 있다 라고 한다라면 이제 약간 특별한 이슈가 있겠죠. 뭐 많이 올랐던 종목이거나 아니면 네, 사면 안 되는 것들, 그죠? 사면 안 되는 것들. 김청아님 어서 오세요. 힘들 수가 있나? 왜 힘들지? 오늘 왜 힘들어요? 힘들지 마. 오늘 같은 날 뭐 힘들고 뭐 있어요. 그동안 올라갔던 애들이 떨어지거든. 이거 우리가 여기 한번 봅시다. 네,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승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놈들이 빠졌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네. 걔네들하고, 네, 다 같이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마감 시황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한 번씩 더 보면, 네, 도움이 더 빨리 되겠죠? 이해가, 나오라고, 네. 자, 일단 수급 먼저 봐봐요. 네. 수급 먼저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마이너스 5억이에요. 장중에 어떻게 했어요? 1200억까지 팔았던 애들이에요. 장중에 1200억까지 팔았었는데 막판에 다 끌어올린 거 보세요. 자, 1시부터는 누가 올라갔어요? 금융투자가 끌어올렸어요. 자, 수급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수급 입장에서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 지금은 뭐 긍정이고 부정이고 간에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팩트로 한번 조져봐요. 자, 환율이 지금 뭐 1,400원을 가네 안 가네 뭐 그러고 있는 상태가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했어요. 자, 그럼 주가가 왜 빠진 거예요? 자, 이 수급만 따지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자, 매수, 외국인들의 순매도는요, 얼만큼 샀느냐와 얼만큼 팔았느냐예요. 매수한 물량과 매도한 물량을 서로 빼기를 해가지고 나온 것이 순매수냐 매도냐죠. 플러스면은 순매수, 마이너스면 순매도예요. 자, 만약에 100개를 사고 90개를 팔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개 순매수. 만약에 100개를 팔았는데 100개를 샀는데 200개를 팔았어. 그럼 마이너스 100개 순매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산 것도 없고 판 것도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거래가 없었다? 사실 뭐 거래량도 많이 주긴 했습니다만 거래가 없었다라기보다도 이만큼 팔았는데 나머지 쪽에서 이만큼을 산 거예요.
팔아먹은 게 있고 산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서로 쌤쌤이를 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살짝 우세하긴 했어. 마이너스 5억 정도. 그 5억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바람만 불어도 나가는 게 5억 아닙니까? 어서도 오세요. 그러니까 이 5억 정도에 우리가 떨고 있을 이유가 없어. 근데 지수는 왜 이렇게 빠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봐야 돼요. 지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진 겁니까? 오늘 많이 빠진 애들 살펴봐요. 누가 빠진 거지? 여기 지금 이 뭐예요? 상승률 하락률을 보게 되면요. 하락률 상위를 먼저 살펴봐요. 하락률을 먼저 살펴보게 되시면 뭐 그냥 뭐 애매한 종목들이에요. 뭐 시총 얼마 되지도 않은 애들 있죠. 얘는 끝난 거고. 셀피 글로벌 이런 거. 네, 시총 900억짜리. 엔지캠 생명과학 400억짜리. 휴스틸 2200억짜리. 나노엠텍 4천억짜리, 코디엠 뭐 200억짜리, 더구전자 뭐 1200억짜리 이런 거 갖고 있으면 힘들 수도 있겠지. 금양 뭐 이런 거. 이 금양은 조금 커요. 1조. 이게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 지아이텍 자 지금 조그만 애들이에요. 자 그럼 올라간 애들은 뭐요? 오늘 올라간 애 중에 황천기계가 있어. 황천기계가 상한가야. 상한가 가가지고 800억인데 이것도 조그만 애죠. 근데 얘는 이제 뭐 움직임이 잘 됐고. 양지사 이거 지금 계속 올라가서 이거 미친놈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지. 코드네이처 700억이에요. 청담글로벌 1900억. SM백색 2000억이고요. 제주은행 2000억입니다. 폴라리노우스 뭐 폴라리스 우노 이거는 200억짜리고요. 네, 소마젠 1300억. 자, 올라간 애들 지금 잘 살펴봐도 시총이 크지가 않아요. 네, 크지가 않아. 자, 그러면 뭐예요? 이 시총 상위에 있는 이 대형주들이 떨어지면서 시장을 밟아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자, LG에너지솔루션 오늘 많이 빠졌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100억짜리, 100조짜리가 떨어지니까 시장에 충격이 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또 떨어졌죠. 그 다음에 네이버 또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뒤쪽 넘어가게 되면 뭐 고려아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어? 크래프톤, 네, 두산 에너빌리티, HMM, 네, HMM,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대한항공도 오늘 좀 빠졌는데, 요거는 뭐 크게 문제 없겠고요. 그냥 카카오페이, 이거 뭐 빠졌죠? 네. 또 뭐 있어요? 뒤로 넘어가면, NC소프트는 이건 진짜 끝장인가? 네. 계속 빠져요.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거 뭐 빠진 거야, 그냥. 네.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코스닥 한번 넘어가 보면요. 뭐 에코프로빔 뭐 그동안 떨어졌으니까 오늘 올라온 거 없으면 떨어진 건 마찬가지죠. 이제 10만원 깨지게 생겼죠. LNF 5% 빠졌죠. 카카오 게임즈 6% 빠졌지. 에코프로 6% 빠졌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자, 대형주들을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큰 놈을 팔고 뭘 샀어? 조그만 놈을 산 거요. 그러니까 큰 놈을 100억을 팔아서 얘네가 떨어졌어. 근데 조그만 놈 100억을 사가지고 얘네가 올라갔어. 게임이 안 돼요.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수급은 괜찮은데 주가는 떨어지는 이유는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쫄 필요가 없어. 왜? 고점에 있는 종목들 고평가됐다는 거 또는 공매도 잔량 많이 쌓였다는 것들 조심만 하자고 그랬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안 샀을 거 아니야. 샀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올라갔으면 괜찮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뭐 카카오 갖고 있어요? 없잖아. 이제 네이버 있어요? 시장에서 지금 계속 뉴스 나오는 게 카카오 또 산다, 네이버 또 산다, 저평가다, 뭐 계속 또 산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 없으면 된 거지. 카카오 게임즈 없잖아. 없지 않아요? 있어요? 크래프톤 있어요? 없잖아요. NC소프트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면 된 거야. 걔네들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고 걔네들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는 거지만 걔네들은 시총이 크기 때문에 밑으로 까일 수밖에 없어. 자, 자리바꿈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위쪽에 있는 애들이 내려가면서 위에 있는 애들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얘네가 큰 놈이고 얘네가 작은 놈이에요. 자, 큰 놈이 2% 내리고 작은 놈이 3% 올랐어. 게임이 돼요, 안 돼요? 큰 놈이 2% 오르고 작은 놈이 3% 올랐다. 이거 시장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급이나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야 마이너스라서 무서워 이렇게 떨 필요가 없어.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뭐가 빠졌는데 나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이해되세요? 오늘 많이 빠진 것들 중에서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들 뭐 금양 같은 경우 떨어지는데 이거 많이 떨어졌잖아. 15% 떨어졌어. 많이 올라갔잖아. 많이 올라갔다 떨어진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괜찮아요. 뭔 상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떨어진다고 해서 뭐 의미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지. 지금 플러스이냐 마이너스냐에 대한 상황에서 최근에 플러스가 뭐 한 20% 올라갔다가 오늘 10% 빠졌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이 막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지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리가 나빠져요. 심리가 나빠지는데 이 심리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주식을 조금씩 팔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주가 떨어지니까 팔아야 되겠다. 얘네들이 노리는 게 이거라니까요. 지금 바닥에서 노리는 게 이거예요. 죽을 것 같죠? 끝날 것 같죠? 또 2100 누가 얘기했던데 2100이요? 2000포인트요? 뭐 나올 것 같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아, 주식을 던져야 되겠다. 이제는 더 진짜로 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거짓말처럼 반응합니다. 거짓말처럼 올라가요. 왜?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점에 있는 종목이거나 상승 추세에 들어간 종목들은 건드린 적이 없어. 뭘 건드렸어요? 시장의 포지션을 그냥 그대로 끌어내리기 위한 것들만 건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랬잖아요. 이제 투매를 일으키거나 뭔가 폭탄으로 갖다 집어 던지는 일은 6월 달에 끝났어. 그래서 저점이 여기서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오늘 죽이려고 했으면은요, 삼성전자를 죽였어야 돼요. 삼성전자고 현대차고 간에 다 죽여버렸어야 되거든요. 얘네를 왜 안 죽였을까? 왜 안 죽였어요? 아, 더 빠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이것도 계산해서 어긋나는 거거든요. 자, 나는 매수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고 싶은데,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되겠어. 떨어져야 되겠어. 근데, 이거 이렇게 벗어나 버려.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을 잡아서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야,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지수를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은 떨구기도 해야 되겠고, 잡기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3전 잡아놓고, 다른 애들 패면 되잖아. 다른 애들 5% 패고 3전을 0.5%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2% 나오는 거야. 이게 걱정스러운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해 가서 봐. 대형 포장이요. 이거 한번 먼저 봅시다. 대형 포장 매수 청구권이 뭐냐고요? 뭐 합병에 대한 얘기겠지? 이거는 어차피 끝난 거 아니요? 대형 포장 우리가 예전에 팔아먹고 팔아먹은 거 진짜 잘 파는 것 같아. 그죠? 너무 잘 팔지 않았어? 지금 작살난 거 봐. 갖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죠. 네. 자, 뭐가 나왔어요? 공시가 뭐가 나온 게 있어요? 뭐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나올 게 뭐가 있지? 뭐 잘 모르겠는데요. 유상증자 이거는 아니고 어디 갔어요? 대형 포장 달성 공장 영업 양도 결정 이 내용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뭐 다른 거 없는데 대형 포장 뭐 얘기 나온 게 없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거 한번 올려주세요. 네. 무슨 내용인지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할게요. 근데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인수합병이나 아니면 소규모 합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쪽이라서 이 매수 청구권이 나오게 되면 당신이 우리 회사 결정에 반대하게 되면 내가 네 주식을 사줄게 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주식 하는 꼴이 꼴보기 싫어. 그러면은 아이씨 얼마에 팔게. 그러고 그냥 파시는 거가 되는 거고요. 네. 뭐 나는 니네 의견에 뭐 그냥 맞다고 생각해. 네, 라고 생각하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매수 청구권은 여러분들이 얘네들가 하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 그러면은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다 싶을 때 그냥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뭔가 회사가 중요한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지금은 제가 보여지는 게 없어서 잘은 모르겠네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지 내용을 한번, 네,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붙여서 올려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틀 한번 봅시다. 이제 오늘 주가가 빠졌는데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아. 여러분들 오늘 포트폴리오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 안에,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4% 안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만약에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중에서 한 80개 정도는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뭐 10개 정도는 뭐 플러스 2%, 플러스 3% 나왔을 테고요. 그 중에 한 10개 정도는 뭐 마이너스 뭐 한 4.5, 5.5, 뭐 어쩐 건 6% 이렇게 나왔을 수 있겠지. 요 나왔겠지. 네.
대부분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걱정하실 게 없어. 네. 근데 내가 가진 종목이 얼마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이게 내가 얘기해드렸던,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그 뭐라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데스노트, 살생부, 여기에 포함된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잘 참고하시고요. 네. 양도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 나는 대형 포장이, 매도를 하는 거고, 대양 제지가 매수를 하는 거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그러면은, 그냥 주식을 뭐 팔고 싶으면 팔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0%가 나오는 것들은 오늘 그렇게 나온 게 있다고? 마이너스 10%씩 얻어맞은 게 있어요? 그거는 또 문제 아니야? 그럼 여기에 있는 게 막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0% 이상 나온 게. 요 안에 지금 10개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 뭘 갖고 있길래 여기에 다 10개나 포함이 되어 있을까? 네. 뭐 조각 페인트나 이런 것들은 많이 뭐 이런 것들은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들은 괜찮아요. 네. 금강철강도 많이 올라다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네. 조각 페인트 뭐 마찬가지예요. 네. 뭐 세비캠 이런 것도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조각 페인트도 쭉 올라갔다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아가방도 마찬가지야. 아가방도 오늘 한 7% 빠졌죠. 마찬가지. 아가방도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 뭐 잘 올라갔으니까 뭐 이거 티도 안 나는데 이건 떨어진 거? 네. 이거 여러분들이 뭐 힘들어 하실 만한 그런 건덕지는 아닐 텐데요. 내가 꼭대기에서 매수해 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모르지만 네. 신일전자가 오늘 많이 떨어졌어? 그렇지 않잖아요. 2% 빠졌는데 뭘? 모양은 좀 안 좋지만 2%밖에 안 빠졌잖아요. 많이 빠진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4% 안쪽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뭐 1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은 정말 쓰레기 같은 거 아니면은요. 대부분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들에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욕심을 부리지 말라니까요. 내가 30% 수익을 내고 마이너스 10% 까였어. 에이씨 20%로 떨어졌네. 그런 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와, 그런 거 있잖아. 시험 보는데 되게 얄미운 애들. 막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있어. 막 큰일 났어. 망쳤어. 이씨 야, 너 시험 오늘 잘 못 봤어? 아, 하나하나 틀렸어. 하나 틀렸잖아. 확 그냥 주댕을 찢어보고 싶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가서 여기서 오늘 10% 맞아버렸어. 이런 사람들은 문제야.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만 하시면 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만 안 하시면 돼. 사지 말아야 될 거 안 사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왜 꼭지에서 물리냔 말이에요. why, 뭐 때문에, 어째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단기에 올라가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걔네들이 오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 거고 그냥 막 던지고 팔고 막 이러는 거잖아. 근데 꼭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거. 지금 여러분들 뭐 계좌에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 왜 손실 보고 있는 거요? 바닥에 사가지고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크게 물린 것들은 뭐겠습니까? 위에서 사가지고 끝도 없이 밀리는 거 아니요? 끝도 없이 위에서 사가지고 끝도 없이 밀리는데 이거를 아직도 그냥 희망을 품고서 그냥 계속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좋다 이거야. 이만큼 떨어졌어. 오케이, 좋다 이거야. 많이 떨어졌으니까 니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럴 수 있어. 네,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반등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거 안 판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놔두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꼭 밑에서 꾸역꾸역 팔아가지고 또 꼭대기에 있는 걸 쫓아가서 매수해가지고 또 물려. 이거를 왜 반복하냔 말이죠. 실수는 할 수가 있다니까요. 실수는 할 수가 있어. 근데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거야. 고점에 사가지고 물려서 에라이 주식 더럽네 그랬다가 이걸 팔아먹고 다시 고점에 또 들어가. 또 물려. 와, 주식 못 해먹겠네. 그 또 팔아가지고 또 고점에 또 들어가. 또 물려. 주식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나봐. 뭔 소리냐 이게. 네? 어울리지 않나. 이게 뭔 소리예요. 어울리지 않는 게 어딨어. 내가 고점에서 계속 물리면 고점을 안 사면 된다니까는.
안 사면 돼요. 안 팔아서 물리는 것들도요, 마찬가지야.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안 팔아가지고 물리는 것들은 반성을 해야지. 이제부터는 잘하면 돼요. 근데 밑에서 물려서, 밑에서, 저점에서 샀는데 더 물렸어. 이런 것들은 시장 올라가면 다 올라간다니까. 이런 것들 걱정을 하지 마. 시장, 지금 포트폴리오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걱정스러워, 지금. 그게 문제예요. 걱정을 왜 하고 있냔 말이에요. 걱정이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걱정할, 뭐 우울한 시장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장기적인 추세 한번 봐봅시다. 장기적인 한번 봐봐요. 길게 한번 봐봅시다. 지금 뭐 때문에 주가가 빠진겨? 이제 돈이 없어지니까 반성하는 겁니까? 돈이 없어져서 반성하는 거예요? 자,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나빠요? 미국장도 왜 나쁜 거예요? 뭐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연준이 금리를 0.75로 올리네, 뭐 1%로 올리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지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FOMC가 20일부터니까 우리나라는 21일, 뭐 내일까지 미국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FOMC에서 얼마가 나올 것이냐? 0.75가 확정적이에요. 지금 0.75가 확정적인데, 이 0.75가 확정적인 거,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시장이 이미 반영을 했거든요. 이 이후에 파월이 뭐라고 짓거릴 것이냐? 근데 0.75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지. 자, 0.75가 안 나오면 0.5, 0.5가 될 텐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들 많이 해요. 많이 걱정들 많이 하는데, 자, 물가가 지금 배추값이 10,000원짜리가 30,000원까지 뛰었대. 상추가 얼마 전에 한 상자에 4만원씩 했다면서요? 어마어마하게 물가 뛰었어. 뭐 이런 거, 뭐 배추, 뭐 이런 거, 뭐 장난하게 뛰었어요. 자, 생활 물가가 많이 올라갔어. 진짜로 외식 한번 잠깐 해서 그냥 밖에 나가서 밥 한번 사 먹는데 2만원, 3만원 금방 나가. 이거 물가가 장난 아닌 게 체감으로 다가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수치상으로 8.3%가 올랐네, 뭐 8.5%가 올랐네, CPI요, 소비자 물가지수. 네, 이게 이만큼 올랐네. 이게 팍 와닿는 거예요. 이게 2021년 이걸 또 실제로 그래프로 봐야지 우리가, 네, 뭔가 또 기분이 좋아지겠지. 어디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네, 여기다가요 네이버로 가서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는 거야. CPI, 야, CPI 이렇게 해갖고 미국 CPI 이렇게 해서 그냥 보면은 그래프로 다 나와요. 여기 잘 나오거든요. 전월 대비. 그러니까 이 CPI를 봅시다. 뭐 전월 대비도 먼저 보고요. 네, 전월 대비도 봅시다. 전월 대비. 자, 이거 봐봐요. 네,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그겁니다. 네. 왜 근원으로 나왔니? 네. 왜 0.1로 나왔어? 8.3이 아니고. 에이, 진짜. 어? 야, 이거 말고. 이거 봐도 상관없는데. 0.8 어디 갔어? 아, 전월이 아니야. 전년 대비죠? 미안해요. 네,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자, 이게 8.3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는데, 뒤쪽으로 넘어가 봐요.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 2020년도 6월, 그 다음에 2021년도 3월,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1.7%대였어요. 물가 상승률 1.7%요. 자, 근데, 2.6, 4.2, 5.0, 5.4,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또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지금 작년 연말, 네, 올 연초까지 해가지고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전에 보셨던 CPI를 한번 볼게요, 이제. CPI를 보면 소비자 물가가 어떤 식으로 올라갔느냐. 296.17이 나왔어요. 171인가 원래 그래요. 근데 요거 봐봐요. 여기서 지금 완만한 곡선 그리고 있지만 언제부터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 봐봐요. 네. 이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별거 없었어.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가파르게 시작했죠? 5월, 6월, 7월부터 가파르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올 연초까지 해도 이게 가파른 곡선 탄 게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요. 여기 9월, 10월 넘어가면서 74, 11월, 12월, 13월인데 1월, 2월 이렇게 빨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 여기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지표 8.3%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작년 대비예요. 작년 대비 지금이 물가가 되게 높구나.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반기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이 8.3이라는 거, 우리 지금 미국의 그 GDP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이 뭐 6%가 나와요, 7%가 나와요 이러잖아. 이게 맞아요. 기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기저 효과. 기준이 되는 저점이라는 얘기지. 기저 효과. 어디다 대고 비교를 하느냐입니다. 이게 물가가 낮았을 때다가 비교를 하니까 8.3이 나오는 건데 점점 올라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겠지. 연준이 이야기하는 2%대요. 지금으로서는 되게 요원할 것 같죠. 말이 안 될 것 같지. 근데 이게 만약에 올 한 이제 내년도 지나가가지고 내년 한 4월, 5월쯤 되면 가지 말라고 해도 2%대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왜? 지금 수준에서 물가지수가 이 정도 나왔으니까. 전년 대비해서 이만큼 높아졌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더 높아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즉 물가가 피크를 찍었다는 것은 앞으로 떨어질 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물가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기준점을 통과해가지고 이 기준점을 가지고서 퍼센트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이란 말이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봐봐요. 이제 작년도 7월 정도였어. 그러면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랐겠지. 그죠? 근데 8월 달이 되면은요. 좀 덜 올랐죠. 9월 달이 되면 뭐 9월 달도 비슷하겠죠. 네. 10월 달. 이거 CPI를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11월 달, 12월 달. 12월 달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확 줄죠? 1월 달 되면요. 여기 되면 거의 없죠? 여기는 마이너스 나오겠네? 네? 마이너스 나오겠네. 계속 물가가 마이너스로,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을 통과하고, 여기 통과하고 있는 거, 여기 통과하고 있는 거. 앞으로 뭐가 나오냐면, 물가가, 연준은 가만히만 있어도 뭐가 된다고?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2.0%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봐봐라, 우리가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아주 잘한 겁니다 라고 의시될 수가 있겠죠. 가만히 있어도 돼요. 얘는 사실 금리 안 올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물가가 워낙 높은 상황이라서 이거보다 더 높을 수가 없어. 떨어지게 되어 있어. 근데 여기서 금리까지 올려버렸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올해까지 0.5% 두 번 한다. 내년부터는 금리 동결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내년 되면 눈에 띄게 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CPI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 연말 시점을 통과하면서 주가가 네? 주가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실 이유가 없잖아. 연말에 뭘 해야 된다고요? 얘네들이 지금 6월달에 주가 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주식을 살려고요. 주식을 살려고 하는데 일단 떨어뜨려 놓고 자 지금 다 삽니다. 왕창 들어갑시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매집의 기간이 필요해. 최소 몇 개월입니다. 수십조 원이야. 수십조 원이 빠져나왔다고요. 수십조 원을 가지고서 패대기를 쳤는데 바닥에서 수십조 원을 다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방에 밀어넣어? 한 방에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주가가 미쳐버리겠죠. 그럼 이건 안 되거든요. 이 수십조 원을 매수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몇 개월은 걸린다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급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가가 왜 바닥인 것 같은데 왜 안 올라갑니까? 왜 또 떨어집니까? 이거 그냥 얘네들이 매집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예요. 계속 매수만 하면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요. 떨어진다니까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럼 기다리시란 말이에요. 또 올라가면 또 흥분하고 따라가지 마시고 또 떨어진단 말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
매집이 끝날 때까지. 신호는 어떻게 나와요? 매집 박스가 지나가고 나면 돌파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언제냐고? 2700. 아 너무 간단한 거잖아. 내가 지금 몇 달째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는데도 또 겁이 나지. 왜 그럴까? 오늘만 보니까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보고 있으면 아 괜찮네. 괜찮네. 사실 요때 작년 초중반 때는 나도 살짝 걱정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포트도 매도도 많이 하고 갈아엎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뭐 대비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친 조정이 나오니까 저 역시도 물려있는 상태지만 나는 종목수가 많지는 않아요. 물려있는 종목도 많지 않다는 얘기겠지. 네, 그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난 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튀어 올라가는 것마다 현금 만들어서 전환시켜주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많이 올랐을 때는 의심하지만 많이 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으셔야지 돼요. 여기서 떨고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좋아졌을 때 야 어디 갔냐 그러면 없어. 여기 많이 드셨죠? 그럼 없어. 다 팔았는데요. 나 주식 없는데 이제라도 할까요? 네. 제가 제일 난감한 질문이 그거예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라도 팔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이라도 살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질문이 제일 난감해요. 아, 글쎄요. 뭐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리스킹한데, 밑에서 사지 뭐 하셨어요? 그럼, 아유, 올라갈까 봐 좀 기다렸죠. 네. 아, 팔지 왜 그랬어요? 다시 올라갈 것 같아서. 이런 거. 이럴 거면 그냥 매매하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두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런 경우들이 뭐 물론 이렇게 긴 조정을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이런 개떡 같은 시장 주식은 하면 뒤지는 거구나. 네,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구나. 뭐 올라간다더니 절대로 안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였는지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단 말이지. 내가 왜 그때 바보스럽게 내가 왜 그때 공포에 쪄들어가지고 왜 그때 겁을 먹고 도망쳤을까 라고 후회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땅을 치고 후회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불보듯 뻔한 얘기야. 왜? 내가 지금 이게 뭐 주식 경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도 무섭겠죠. 아유 큰일 났네요. 이제 뭐 더 빠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다 탈출합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내가 이만큼 한 것도 아니고 이만큼 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되니? 이만큼 했는데, 네?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조정을 한두 번 받겠어요? 이거는 사실 뭐, 그리고 지금 같은 조정은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여기 조정이 좀 많이 아파다친데, 이미 맞을 거 다 맞았는데, 이런 조정이 왜 흔들리고 있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요. 근데 뭐 이게 뭐 심적으로 막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 그럼 오늘 이부자도 왔더만. 이부자 지금 듣고 있지. 이부자도 왔어. 그럼 내일 반등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내일 막 급등은 아니야. 급등? 내일 급등? 이부자가 올 정도면 급등이지. 네? 이부자가 올 정도면 급등이야.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보세요. 2300포인트 예전에 여기 6월 말 7월 초에 있었던 요 시점 대비해서 계좌가 어때요? 좋잖아. 계좌 나빠요? 좋잖아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이때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어요? 2500대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계좌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계좌는 말이에요. 계좌는 조금 이부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네. 네. 계좌는 주가가 횡보할 때 내려가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조금씩 계속 좋아져요. 왜냐면 많이 빠질 때 잘 버티고 올라갈 때 또 많이 오르고 하거든요. 내일 만약에 지수가요 플러스 1% 나온다 싶으면 여러분들 오늘 빠진 종목들이 뭐 마이너스 2% 빠졌다 그럼 내일 3% 올라가는 거야. 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지수는 그대로인데 계좌는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들 종목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기다리거나 더 매수하거나요. 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조상님이 보면 땅을 치고 후회하지. 조상님이 보면 아이고 내가 일찍 그냥 근데 우리 자손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뭐. 네, 조상님이 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다 내려온 상황에서 바닥은 원래 제일 무서워요. 제일 힘들고 더러워. 네, 더럽다고. 바닥은 더러워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으면 찝찝하고 짜증나고 빨리 이걸 탈출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바닥에 길을 이렇게 룰루랄라 걸어가다가 발이 삐끗해가지고 꼬당탕 넘어졌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닥에 넘어진 김에 그냥 거기서 한숨 자자 이러고 누워? 아니죠. 빨리 일어나서 도망치고 싶죠. 아픈 건 둘째 치고 쪽팔리니까 빨리라도 바닥이 더러운 것도 당연히 있겠지. 막 일어나서 뭐해? 옷도 털고 하잖아. 네. 왜 그래요? 더러운 게 묻으니까. 더럽잖아요. 더러우니까 빨리 탈출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일어나면 안면 딱 네. 내가 언제 그랬어? 네. 여러분들 진짜 이거 뭐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아니고요. 2600에서 2700 요 포인트까지만 올라가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걱정들을 왜 했지라는 생각이 분명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만큼만 가더라도 또 다른 희망이 막 샘솟아. 막 수익을 막 계속 막 그냥 내 수익이 나오고 또 시작할 거 아니에요? 계좌만 올라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못 사가지고 안 달라는 상황에도 벌어진단 말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달려가지고 여기 붙잡고서 막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가만둬. 그냥 둬요. 냅둬. 지가 알아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지가 뭐 어쩔 건데 니가 뭐 어쩔 건데 니가 어쩔 거냐? 응? 시장 니가 어쩔 거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뭐 어떻게 뭐 다 망해? 다 끝내버려? 네. 그럴 일이 없잖아요. 생각해봐요.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잖아. 그러면 그럴 일이 없는 거에 왜 걱정을 하는 말이에요? 예전에 어느 스님이 그랬어요. 스님, 제가 지금 매우 걱정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랬어요. 그 문제가 해결될 고민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 해결될 고민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스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을 생각해보자. 두 가지가 있다. 해결이 될 고민과 해결이 안 될 고민이 있다 이거야. 해결이 될 고민과 해결이 안 될 고민이 있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네가 걱정해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 해결이 될 거면 뭐하러 걱정하냐 이거야. 그죠? 이게 얼마나 우문현답입니까? 스님, 제가 엄청난 고민이 있어요. 자, 그게 해결이 될 고민이냐 아니냐? 해결이 안 될 거면은 네가 걱정해도 소용이 없어. 걱정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해라.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스님. 죽을 병이냐 살 병이냐? 죽을 병입니다. 그러면 이미 죽어버릴 거 뭘 걱정을 하냐? 그 시간에 걱정하지 말고 딴 걸 해라. 네? 나을 병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주식은 마찬가지죠. 주식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할 때 어느 스님인지 모르겠어요. 식당에 써 있었어. 식당에 써 있더라고. 식당에. 네. 걱정을 안 하는 방법 뭐 해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짧은 글이나 명언 이런 것들은요.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냐면 화장실.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가면 이런 게 막 써 있어. 그냥 막 전 세계 명인들이 와가지고 다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는 거야. 네. 뭐 인생은 짧고 뭐 예술은 길다 뭐 그런 거 보면 다 써 있어. 고속도로 화장실 가요. 거기 남자들 소변기 위에 꼭 써 있습니다. 그 여자 화장실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화장실 가면 지하철 막 이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보고 주식하고 다 연결해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없던 힘도 솟아올라. 네? 자, 주식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주식을 팔 것이냐 말 것이냐. 팔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팔 건데 뭐 달라고 걱정하냐. 안 팔 거다? 그러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건데 뭐 달라고 걱정하냐.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자체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걱정을 뭐 달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정해놓은 방향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여자 화장실에 몰카 금지만 있어요? 몰카 금지를 거기다 하고 있어? 여자 화장실에 어떻게 들어가지?
그거 희한하네. 가서 그 몰카를 뭐 달라고 그걸 찍어댄대. 자, 아무튼 희한한 놈들 많아요. 자, 아까 저기 대형 포장 길게 써주셨는데, 달성 공장의 사업 부분의 권리와 의무 및 자산과 부채, 영업일체를 대항 제지 공모에 양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마음에 안 들면은, 네, 주식을 팔아라 이 얘기잖아요. 주식 팔면 내가 사줄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가격에 대형 포장이 그 주식을 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사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게 행사 물량이 너무 많아 버리게 되면 이것 자체가 취소가 돼요. 네, 취소가 되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대형 포장은 뭐 한 200억 정도, 네, 뭐 예상한다 했을 때 200억이 넘는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취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네, 그냥 뭐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네.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둘째 치고 지금 여러분들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조정을 받아왔고, 자, 지금 항상 우리가 시장의 어떤 변곡점이나 시장의 포지션을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매물이 많은 곳, 매물대. 자,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 그럼 이것을 받아줄 애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 두 명이 받아서는 안 된 물량이야. 왜냐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 추세가 일단 하락 추세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한두 명이 받아서 안 될 물량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량의 물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두꺼운 매물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두꺼운 매물대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매물이 존재하는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사실은 여기서 이걸 더 깨고 내려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 어려운 일이고요. 지금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 너무 높아요.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는 못 쫓아가잖아요. 미국이 지금 보면은 연말까지 1.25 1.75? 네. 네. 0.75, 그 다음에 0.5 두 번 한다고 해서 1.75를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껏 해봤자 0.5%밖에 못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금리가 역전됐을 때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댓글에다 IMF 오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IMF 나오는 거냐, 네. IMF 때하고 완전히 이게 비교하면 안 되죠. IMF는 아시잖아요. 뭐 어떤 때였어요? 경기가 호황이 뒤쪽에 있었죠. 경기 호황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우리가 OECD에 가입하고 나서 막 그냥 뭐 네, 난리 났었던 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막 좋을 때 우리 리먼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2003년도부터 시작한 2007년도까지 5년에 걸친 경기 호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조선주 해운주가 막 10배씩 막 치고 뭐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 나타나면서 그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모든 세상이 다 긍정적으로 봤어요. 뭐 흥청망청 막. 이 당시 IMF 때 나올 때는 뭐가 있었어요? 뭐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느니 뭐 해외여행 가고 막 룸사롱 가고 막 이 사람들 굉장히 많았죠. 이 당시에 술 장사가 제일 잘 됐다면서. 네. 이런 부분이 있었지. 이 리먼 되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야. 경기가 너무 좋았어. 주식 다 너무 좋다고 했지. 2017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어쩌고저쩌고. 2020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1년도 마찬가지예요. 끝났다! 너무 좋다! 라는 것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건데, 이때와는 지금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IMF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실했지. 그죠? 부실했고, 우리나라가 부실해짐에 따라서 뭐가 문제가 됐어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형태로. 성규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내일 춥대요. 고맙습니다. 따뜻한 거 마실게요. 네.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 우리나라가 개판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괜찮아요. 원화 가치 괜찮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뭐가 뛰는 거예요? 더 괜찮은 애가 나온 거지, 달러가. 우리도 괜찮은데, 달러가 더 괜찮아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걷다가 막 뛰고 있는 상태야. 막 달리고 있는데, 달러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있어요. 난 뛰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야, 나 더 좋은 놈 탈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좋은 차를 끌고 왔는데, 뭐 슈퍼카를 끌고 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제일 좋은 차가 뭐야? 우리나라 제일 좋은 차가. 아니야. 우리나라 말고, 지금 우리가 우리 상황에서 제일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니, 뭐 벤츠를 탔다 이거야. 벤츠를 탔어.
벤치를 몰고서 룰루랄라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봐라, 나 지금 좋잖아, 잘 나가고 있어. 근데 저쪽에서 롤스로이스가 오는 거죠. 롤스로이스가 빵빵 비켜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벤치 수준인데 달러가 롤스로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응? 나도 어디 가서 꿀리는 거 아닌데 저쪽에 롤스로이스 오니까 그냥 오징어가 되는 거지.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쪽에서 부가티가 달려오니까 30억짜리 자동차가 달려오니까 2억짜리 5억짜리 자동차가 쭈구리가 되는 거야. 그냥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2억짜리 5억짜리 자동차가 이게 싼 자동차가 아니잖아. 싸지 않아요. 근데 30억짜리가 와버렸어. 쭈구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 상황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원화가치 나쁘지 않아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외환 보유고 나쁘지 않아요. 워낙에 달러가 많이 뛰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괜찮은데 달러가 뛰니까 다른 데도 다 괜찮은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통화 가치가 다 폭락이에요. 다 폭락입니다. 이거 오래 못 간다고 그랬죠? 미국 혼자 잘났다고 할 수가 없어. 지구촌이잖아요. 지구에서 미국만 나 잘났어 라고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맞춰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금리 인상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금리 인상 기껏해야 아마 이번에 FOMC에서 0.75 인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0.75 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더 이상 올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거니까요. 왜? 물가는 계속 떨어진다고 나오는데 여기다 긴축을 더 들어간다 얘기할 수 없거든요. 자기네가 하는 말과 다르잖아요. 물가는 더 떨어져야 돼 라고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돼요. 사실은 지들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북적북적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쇼를 하는 걸까요? 왜 쇼를 하는 거죠? 왜 지금 막 이렇게 다 판다 그러고 막 다 죽인다 그러고 큰일 났다 그러고 왜 그러는 거요? 왜? 뭐 때문에? 어째서요? 좋아질 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건 나만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매달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어요.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지막지하게, 자, 물가가 많이 뛴 이유는 또 뭐가 있겠어요? 수요도 많이 늘었잖아요. 소비가 늘어난다. 이때는 우리가 뭘 좋아했어요? 소비가 늘어나니까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소비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공급이 딸리게 되죠. 공급이 딸리게 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압박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억눌려 있다가 터트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평상시에 못 쓰다. 이걸 뭐라 그래요? 보복소비라고 했잖아. 보복소비.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었던 거지, 실제적으로 이게 안정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바다에 떨어지면 처음에 많이 튀죠? 훅 들어가죠. 많이 튀죠? 훅 들어가죠. 후후후후후후 탕탕탕탕탕탕탕탕. 이 자리가 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바닥에서 계속 이지랄을 할 거고요.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되고요. 다 내려왔는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네? 저는 OBV나 VR, MACD, RSI는 거의 안 보고요. RSI는 가끔씩 봅니다. 그리고요, 이동평균선하고 매물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추세선이죠. 네, 선긋기만 잘해도 돼요. 선긋기만 잘해도. 선만 잘 그어도 돼요. 네, 선만 잘 그어도. 아, 지금이 하향 추세구나. 지금이 상승 추세구나. 지금은 하향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될 것인지 아직은 몰라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덮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매물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지금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바닥이 형성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닥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돌아서는 위치가 나타나게 되면은요, 아까 이렇게 그어드렸지만 지금 2,500만 넘어가도 추세 돌리는 거예요. 2,500만 넘어가도 추세를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던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거든요. 근데 난 이번에 가나와 생각하는 게 이런 상승이 없었잖아요. 지난번에 있었던 이런 2%대 상승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던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없었던 애들이 나타나면 뭐요? 변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변화. 뭔가 변하고 있어. 오빠 요즘 왜 그래? 변했어. 이런 거 있잖아. 당신 요즘 왜 그래? 변했어. 뭔가 안 하던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근데 그건 알아야 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여자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신 결혼해 변했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변한 게 아니라 뭐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래 그런 놈이 네, 아닌 척하고 있다가 원래대로 돌아간 것 뿐이에요. 네, 이거는 변했어가 아니야. 너 왜 원래대로 돌아갔니? 그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남자들은 변하지 않았어. 항상 변하지 않아요. 네, 잠깐 오버하는 거지. 네, 이게 여자를 만나서 도파민이 막 발산될 때, 네, 오버하는 거지. 너 변했어! 주식도 지금 보면은 이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변곡점. 변할 때는 항상 뭐가 나타난다? 변동이 커진다.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가 변곡점이다. 지금 저는 이 자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월달 이 큰 변동성이 힌트를 많이 줬어요.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뺄 필요가 없었던 건데 제가 이 당시 얘기한 거 아직도 기억하고 뭐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가 급하다. 네. 거의 급동의 수준 아닙니까? 급동의 수준. 네. 아무 집 문이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 먼저 들어가고 싶은 그런 급동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급하게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빠져요? 뭔데? 뭐 때문에? 왜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해결은 이미 여기서 되고 있었다니까? 저점은 여기서 잡힌 거라니까요? 이게 바닥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왜 때문에 이렇게 했어? 해결이 되고 있었는데요. 왜? 잘 생각해 봐봐요. 장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우리가 한 달, 두 달, 아니 이번 주, 다음 주에 있는 그런 경제 지표들, 그런 경제 상황들, 그 다음에 오늘 오르고 내리는 거 이거 참견할 상황에 얘들은 뭘 했어요? 얘들은 뭘 보는 거예요? 내년을 보는 거야. 내년을요. 내년을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거든?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등등이 이렇게 해소가 되는 국면, 이거 불보듯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려. 그럼 지수가 점점점 회복이 될 거야.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현실로 일어나게 될 거야. 안정화된다는 느낌이 들 거야. 코로나 상황은 더 좋아질 거야. 그러면요. 내년엔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똥줄이 타요 안 타요? 내년에 올라갈 거면 사야 되잖아요. 똥줄이 타겠지. 똥줄이 타는데 어떻게 돼요? 뭐가 잔뜩 붙어있어.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막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뭐 자식한테 물려준다 그러고 막 그냥 뭐 계속 붙어있는겨. 그냥 막 어떻게든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데리고 가? 그럴 일은 없어요. 데리고 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가면서 이제 수익 좀 많이 냅시다. 우리가 다 올려드릴게. 이런 일은 없어요. 다 뺏어간다고. 왜냐면 주식은 제로섬이잖아요. 이게 개인이 10개를 갖고 있으면 총 20개가 있어. 근데 개인이 10개가 있으면 기관과 외국인이 5개씩 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이 1개가 있으면 기관과 외국인이 뭐 10개, 9개 이렇게 갖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량을 뺏어야지 게임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꽉 틀어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틈이 없잖아요. 얘네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죽여야죠. 이거 죽이는 방법은 뭐겠어요? 공포를 주는 것밖에 없어요. 공포를 주거나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자금들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남아있는 것들은 회유책을 쓰는 겁니다. 야, 이만큼 올려줄게. 본전에 나갈래? 야, 이거 봐라. 저거 막 올라가는 거 있다? 테마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해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조차도 막 멘탈이 흔들리고 막 빠져나가고 싶고 오늘 같은 날 힘들고 막 던져버리고 싶고 막 싫어 씨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발버둥 치고 싶고 막 그렇죠. 지금까지 버텼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까지 그냥 막 지푸라기 하나 잡으면서 그냥 방송 들으면서 꾸역꾸역 참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주식을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어? 아직 구토의 문턱은 아직 안 왔죠. 근데 아직 토하고 싶은 생각 없죠. 토가 나와. 주식 이확 근데 성투사 목수 이게 꿀보이스 뭐 그냥 막 수세미 긁는 소리 같은 거 막 이렇게 들리고 막 야 뭐 어디 가서 주식 얘기 주자만 얘기하면 꺼버려 막 TV 꺼버려 막 이거 뭐 말도 꺼내지 말라고 막 이렇게 나와줘야지 구토의 문턱 아닙니까? 지금 아직 토 나오려면 모르는 것 같은데. 네? 힘들어 하지 마요. 그냥 조금 내려놓으세요.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있죠. 내가 이걸 돈이라고 보니까 돈이 떨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사실 1억이란 돈은 우리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할 거 못 하고 쓸 때 못 쓰고 해서 모은 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모은 게 아니더라도 빚내 가지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돈을 이렇게 1억을 모아서 딱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5천 날라갔네? 어서 보지도 못한 내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내가 구경도 못 해본 그런 돈이 하늘로 날아갔어. 열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고 있으면 그래요. 보고 있으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걸 돈이라고 생각해서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이렇게 돼 있을까 자꾸 그 생각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은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 늑대가 있다고 했죠.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 이거는 부정적인 마음을 먹고 자라고 이거는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자란다. 부정적인 얘기하게 되면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하얀 늑대를 잡아먹는다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생각하게 되면 점점 커져서 까만 늑대를 잡아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늑대가 더 커져 있는지 생각해봐봐요. 걱정한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오늘 방송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심기일전 한다고 해가지고 내일 시장이 극적으로 막 한 5% 6%씩 올라가서 갑자기 여러분의 계좌가 뭐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걱정 안 하고 뭐 룰랄라 신난다 즐겁다라고 한다고 해서 내일 또 주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미 많이 내려온 거고 바닥에 가까이 왔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경기 상황이나 전체적인 동향들은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 지금 우리를 괴롭혔던 상황들은 이제 해소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얘들이 뻔히 눈에 보이는 짓거리들을 하면서까지 가격을 낮춰서 물량을 매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내가 굳이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이걸 왜 걱정하는 거지? 난 이게 제일 조금 답답하기는 해요. 주가가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사는 거지. 더 싸게 사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1년 조정 받은 거지만 앞으로 1년을 더 횡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리먼 사태 때 얼마나 횡보를 한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횡보예요. 그러면서 이거 뜬 거예요. 네? 6년 조정을 받고 7년째에 이만큼 오른 거라니까? 그 이 기간 동안에 수익이 안 났을까? 수익이 당연히 나죠. 왜냐면 시장은 이 지랄을 하면서 가는 거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올라간 이후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 나오는 횡보 구간하고도 달라요. 시장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아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누워버린다라는 것은 경기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시간 끌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지만 내려간 상태에서는요 올라가는 경기 상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맞으면 안 되거든요. 경기는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져 있다. 이거는 엄청난 저평가이기 때문에 자금이 미친듯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자금들이 미친듯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지잖아요.
계속 나빠질 거 생각하는 겁니까? 자, 지금 유튜브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뭐 이제 뭐 하락은 시작도 안 했다. 뭐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 다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죠? 저는 앞서도 다 근거를 다 들어서 얘기해 드렸어요. 지금 시장이 내린 이유 뭐라고? 왜 내렸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번 고평가야.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니까요. 네. 두 번째, 연준이 금리를 너무 올린다 이거야. 세 번째, 전쟁? 인플레이션? 네.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같이 붙어 있어요? 요거는 한꺼번에 해석이 되겠죠. 내년에는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해결이 안 될 수가 없어. 지금 CPI 8.3%라는 이 수치는 무조건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제 점점점 그 낙폭이 커지기 시작할 겁니다. 떨어지는 폭이요. 지금 8.3이지만 이제 7.9가 됐다가 어느 날 6.8이 됐다가 4.5가 됐다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작년에 100원 하던 게 올해 1000원 했어. 응? 올해 1000원 했어요. 그럼 이거는 10배 올랐잖아요. 10배. 무려 900원이 올랐어요. 900원이. 900원 올랐어. 그래서 이거는 1000%가 상승했네. 됐는데 내년에 무려 1000원이 올랐어. 내년이 되니까 2000원이 됐어요. 작년엔 900원밖에 안 올랐지만 올해는 이제 1000원이 오른 거야. 더 많이 올랐죠. 근데 상승률은 100%밖에 안 됩니다. 이게 기저효과가 가지는 가장 큰 함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음에는 500원만 더 올리자. 2,500원이 됐어요. 아니면 3,000원이 됐어. 3,000원. 1,000원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됐지? 50%밖에 이제 안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00원 올리자. 4,000원 됐어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30%밖에 안 올라간 겁니다. 네. 어차피 이거는 계속 가게 되어 있어. 인플레이션, 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가는요, 지금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리 못 올리는 게 뭐 집 때문이다 그런 얘기 하지만, 집값이 4억에서 15억 올라갔다가, 지금 뭐, 7억까지 떨어졌다. 뭐, 한 6억까지 떨어질 거래요.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40% 정도 떨어질 거래요. 그러면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그래도 이거보다 올랐잖아요. 오버 슈팅한 것은 어떻게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버한 애들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급등한 애들은 물량 터지면서 변동성 생길 때 팔아먹으면 그게 정답이라고 했잖아요. 한미글로벌도 그렇게 나왔죠. 응? 그럼 파시면 돼요. 파시면 된다고. BMT도 뭐 그게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갔어. 그냥 파시면 돼. 대성창투도 지금 마이너스가 떨어졌어요. 뭐 파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버슈팅한 애들은 팔면 돼요. 그럼 되는 거요. 금양 이런 것들도 이제 팔면 돼. 팔면 돼요. 뭐 하나 나왔잖아요. 그런 거죠. 그냥 그거예요. 그냥 내가 위에서만 안 사면 되는 거야. 근데 위에서 산 사람들이 항상 아우성이죠. 밑에서 산 사람들은 뭐 좀 내려갔다고 해서 뭐 그래도 수익인데 뭐 그럼 이제 팔면 되지 뭐. 자, 4억에 산 사람들이, 아파트 4억에 산 사람들이 집값이 좀 떨어졌다고 아까울 수는 있겠지. 아까워서 배 아프고 뭐 그래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아직도 2억이나 돈 벌고 있는데 15억 하던 게 6억까지 떨어졌어. 나는 4억에 샀는데 아직 2억 벌고 있는데 뭐 걱정이요? 이게 경제란 말이에요. 이 4억이 다시 올까?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 왔다 갈 수도 있어요. 너무 급매물이 있으면. 하지만 안 온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상승해야 되니까. 원래 상승 곡선은 이 정도 각도인데 그냥 급하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는 거죠. 주식은 다 그런 거예요. 원래 얘가 주가 상승이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오버슈팅 한 거야. 그럼 들어가야 돼요. 모든 주식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것들도 매도 의견을 계속 드렸던 이유는 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네. 상승 곡선을 이렇게 가파르게 가야 될 이유가 없지.
이거 너무너무 가파르게, 이거 뭐 상장은 좀 안 된 거고. 네. 이렇게 가파르게 가는 것 자체가, 이거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좋다 이거야. 이걸 인정해준다 이거야. 인정해준다. 근데, 지금 이 부분도 보시면, 최선 이탈됐으니까 이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고요. 원래, 이 종목이 지금 보면, 뭐, 성장률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퍼가 57배. 그러면, 수준적인 부분들이 이 정도까지 안 갈 거란 얘기죠. 조금 더 완만한 곡선 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은 건드리지만 않으면 돼요. 뭐 카카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많이 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왜 이걸 아직도 들고 있으면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진짜 팔아버렸으면 아무 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10만 원대 이상 최소한 10만 원대에서만 팔았어도 아무 이상 없는 거지. 뭐 다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질질거리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분위기를 나쁘게 만드는 거지. 이런 미꾸라지들이 빨리 사라져야 돼요. 맑은 물에 미꾸라지 한 마리 들어가지고 다 흙탕물을 만들고 있는 거지. 얘네들이 시총 상위에 있으니까 밑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주가를 낮추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얘네들이 이제 다 떨어지고 나서 자리바꿈이 됐어요. 만약 얘네가 지금 시총 6위, 7위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시총 한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 그 새로운 신진 세력이 올라왔어.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는 거고, 얘들은 지는 해가 되는 거고. 시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시젠이. 이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 끝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네? 뭐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가지고 그냥 무조건 팔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오버슈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어디까지 끌고 내려갈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이 종목은 지금 매물대가 가장 많은 공간 보시면은 2만원 수준이니까 2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모르지. 생각에 따라 더 빠질 수도. 이런 것만 안 들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계좌가 못 살아나요. 살아날 수가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아우 개떡 같아 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이게 뭐예요? 지금 시장과 비슷한 거요. 짝꿍댕이, 쌍바닥, 흐름, 우상향이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거요. 많이 떨어졌어도 괜찮아. 1년 조정 받으면 어때?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괜찮아요.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 이제 반등, 바닥이라고 잡고 반등 나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죠.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은 자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익만 난다면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면서. 그날 밤 했던 그 약속은 물레방앗간의 하룻밤 풋사랑이었나? 그런 건가? 그냥 해본 말이었나? 자신 없으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응? 주식은 마라톤입니다. 주식은 마라톤이야. 처음부터 막 미친듯이 달리면 쓰러져 뒤져. 천천히 뛰어야 돼요. 물론 그것도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뛰는 거겠지만 천천히 뛰어야 돼요. 제가 어디 뭐 여러분들한테 뭐 내가 주식 빠졌다고 뭐 걱정하거나 그런 거 봤어요? 나도 주식 투자하잖아요. 나도 계좌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맨날 뭐 주식 사고 계좌 이렇게 빠졌어. 내가 돈 많이 잃어버렸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해요. 뭐 그럼 빠졌냐? 다음 달에 좀 더 싸게 사면 되겠나? 오르지 마라. 이씨 막 그런 거 생각하는 거지. 돈 있으면 더 사겠네? 그런 생각하는 거죠 뭐. 왜? 1년 하고 끝날 게 아니거든. 1, 2년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 뭐 다음 달에 끝낼 거요? 주식 투자? 그러면 고민해야지. 이번 연도만 하고 끝내야 돼요? 그럼 고민해야지. 근데 내년도 할 거잖아. 내후년도 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도 할 거잖아요. 10년 후에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걱정이야 근데. 오늘 떨어진 게 걱정인 거지 왜 10년 후를 걱정하고.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싸게 생각되면 그때 계속 사시면 돼요. 문제는 타이밍인 거지. 왜 싸게 사라고 했다고 해서 뭐 주가 떨어질 때마다 또 계속 사가지고 돈 또 떨어지고 막 네가 사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사지 말라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는, 이게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떨어지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사지 말라고요. 이럴 때는 사는 거 아니야. 적어도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사면 되잖아요. 이것도 보시면은 쭉 가시다 보면 이 포지션 계속 떨어지니까 사면 안 되겠죠? 어디서 사면 돼? 여기 골든크로스 나오네? 여기 사면 되겠죠? 네. 여기 사면은 더 떨어졌네? 에이씨 에이 엿같네? 네. 그럼 물렸으면 냅둬 그냥. 지가 다시 올라가겠지.
결과적으로 이런 포인트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매수 포인트는 이렇게 아니에요. 물렸어? 그러면 냅둬요. 어차피 내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바닥에 샀으면은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 9,000원에서 7,000원까지 내려가면은 만 30% 나오겠지. 냅둬. 그러고 나서 여기 올라갔다 또 사. 문제는 물렸는데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해가지고 완전히 저점대까지 그냥 계속 끌려 내려가서 돈 다 썼는데 또 내려가고 이게 문제인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주가가 더 떨어지니까. 돈이 있는데 주가 떨어지면 아이고 좋아요 그러면서 계속 사고 있을걸? 근데 돈이 없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열받는 거죠. 그럼 그냥 기다려요. 네. 내가 여기서 막 샀는데 돈이 없어. 기다려. 어차피 이거 오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옵니다. 시장의 상승은. 이거는 세상에는 무조건은 없다. 100%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 하지만 주식은 무조건이 있어. 무조건이야. 무조건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무조건이 안 되는 것도 있긴 있구나. 개떡 같은 것도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죠? 네. 아니 뭐 아까 전에 보셨던 CJ 이런 것들은 네. 이런 것도 안 될 수도 있죠. 이런 거 여기서 STX 이런 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진짜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진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대상줄 치고 이거 뭐 얼마나 간 거지? 그때? 뭐 아무튼 이런 것도 건드리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은 네. 뭐 10년 아니라 20년, 30년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 엿먹는 수가 있어서 절대 하면 안 돼요. 본전 안 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마시고요. 피해 가시면 돼요. 피해 가시면. 이런 것만 피해 가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네. 카카오뱅크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뭐 카카오게임이나 NC소프트 근데 좀 올라가도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 진짜 야 이것도 뭐 이렇게 다 토 나옵니다. 네. 토 나오고 다 손절 나오고 다 그냥 죽는 상황이 벌어져요. 신규 상장 종목은 건드리는 거 아니요. 신규 상장 종목은 올라가더라도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화학이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좋아 보이죠. 이 카카오 게임즈도 이렇게 올라갈 때 좋아 보였어요. 그죠? 4만원에서 12만원까지 갈 때, 아우, 이거밖에 없었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저점을 또 깨려고 가잖아. LG 에너지 화학도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고평가를,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이것도 이 고평가를 어떻게 해소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공모가 못 지키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런 거에 당해. 몰라, 막. 네. 이런 것들은 좋아지려면 몇 년 걸려요. 네. 몇 년 걸린다고. 망하진 않겠지. 왜? 이 정도 등치가 망하면 되겠습니까? 망할 일은 없겠죠. 근데 이것이 정상화되려면 몇 년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지금 포가 791배예요. 얘 실적 따라가는 거 봤어요? 주가가 내려가든 시간이 지나가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아니면 실적이 크게 올라가든. 시간이 들어가든 주가가 떨어지든 실적이 크게 폭등하든 그래야지 적정 주가를 찾게 되어 있어. 그럼 이건 뭐야? 여기서 횡보하게 되면은 적어도 몇 년. 주가가 떨어지면 조금 빠르겠죠. 실적이 올라가는 건 적어도 몇 년. 이거 몇 년 정도는 재미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들은 단타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와, 올라갔네? 오케이, 박수. 지금 유튜브 보시면 뭐 스팸 문자 오는 거 보면 다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얘기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앞서서 얘기해드렸던 CPI 지표 하나만 해도 돼. CPI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 방송에 본 적 있어요? 주식 방송에 본 적 있습니까? 기저효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여러분들은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면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탑승해 있는지를 모르는 수가 있어.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목포로 가게 되고, 목포로 가야 되는데 제주로 가야 되고, 뭐 이렇게 그냥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고. 내가 시장의 방향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더 내다보고 사세요. 나는 오늘 내일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자, 1년을 예상하고 주식을 사면 적어도 6개월 정도 안에 쇼부라고 하면 되지, 승부가 나온다고 얘기됐어요. 나는 1년 갖고 갈 거야. 나는 10년 갖고 갈 거야. 그러면 뭐 1, 2년 사이에 뭔가 큰 대박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위치가 시장의 이 위치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저점이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평생 하시면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때는 2000포인트 때도 있었지 라는 식의 어떤 추억을 회상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서 살아남는 거 살아서 저 다음 그런 시간까지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 역사의 한 획을 긋고 가는 겁니다. 역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를 왜 버리려고 그래? 그땐 주식이 2000포인트였지. 와, 아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그때 주식을 다 팔았거든. 네? 그때 주식을 다 팔았거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10년이 먼 것 같아요? 10년 금방 가요. 10년 후에는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주가가 5천이든 10,000이든 가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다우지수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지수 같은 거 봐봐요. 다우지수가 2009년도에 6,000대였어요. 근데 지금 36,000, 3만이요, 3만. 10,000포인트 이제 막 넘어. 2010년도에 10,000포인트였어. 여기 고점 치시다. 2007년도에 가장 높았을 때 15,000포인트였어. 지금 3만이요. 이거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처음에 주식 들어올 때 생각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년 전에 먹었던 그 마음이요. 네? 1년 전에 먹었던 그 마음이요. 1년 전에 무슨 마음으로 들어왔다고요? 나는 장기 투자자. 나는 장기 투자한다. 나는 길게 투자한다. 나는 조금씩 계속 모아간다. 나는 주식으로 부자가 될 거다. 그 마음 그대로 가져가세요. 네? 여러분이 돈을 써야 하는 그 시기가 됐을 때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제 한 80대 90대 90대이신 분들은 네, 이제 주식이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거 빨리 빼가지고 경로당 투어 빨리 가셔야지. 그거 지금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100살 돼가지고 가야 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100살 돼가지고 경로당 투어는 조금 아니지 않나? 저는 90도 늦었다고 생각해요. 늦어도 80대부터는 경로당 투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저쪽 경북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 네, 우리 김할머니가 있다면서 그러면서 네. 아니면 남원의 춘향이 할머니 만나러 간다든지 그런 쪽으로 네, 그런 쪽으로 그 전에 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서 덕을 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죠. 근데 이 많은 것을 적은 것하고 비교를 해버리니까 물가가 뛰었네, 뭐가 어쨌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응? 요즘에 식당 봐봐, 이제 바글바글하지. 요즘에 강남 나가봐요, 주말에. 난리가 아닙니다. 새벽까지 애들이 그냥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완전히 동물의 왕국이야. 다들 짝짓기 하려고 새벽 되면 어디는 건 막 사라져. 동물의 왕국이지, 그게 짝짓기. 야, 이 자식들 아주 그냥 어린 것들이 이제 피임은 잘해야 되는데 말이지. 아무튼 네, 요즘에 세상이 그래졌어요. 상황이 그래.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또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와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이때와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이때와 비교를 해줘야지. 이제는 이제와 비교를 해줘야지. 지금과 비교를 해줘야지. 지난달하고 비교하면 얼마 안 됐잖아. 봐봐요. 아까 그 CPI 지표도요, 0.1이잖아요. 지난달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그냥 불과 한두 달만 지나도 걱정거리가 안 되는 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막 기대감으로 해서 그때에서 올라가요? 그때는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을 건데. 매집 다 끝났을 건데.
잘 생각해봐요. 지금은요. 얘네들이 왜 그러고 있어? 아침에도 제가 방송에 설명드렸지만은 배당주 얼마나 사기 좋아요. 가격이 이만큼 내려왔는데 이때 배당을 5% 배당 받았다면 지금은 7% 배당을 받을 텐데 얼마나 좋아. 가격도 싸니까 이제 주가 이제 내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반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시세 차익도 나오네. 배당도 많이 받는데 우와 씨. 5% 배당 먹으러 들어왔는데 시세 차익만 30% 먹었네. 우와 씨. 아시겠어요? 얼마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얼마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걱정돼요. 오늘도 끝날 것 같아요. 망했네요. 이제는 주식하면 안 되겠네요. 응? 그러면은 내 미래는 내 미래도 같이 파는 거야. 네? 여러분의 그런 찬란한 미래도 같이 시장에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에라이씨 나는 미래고 나발이고 없어! 팔아버려. 그럼 뭐가 남지?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행복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주식 투자를 일단 하기로 마음 먹었고 그리고 계속 해 나갈 생각이시라면 또 언제고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다면 지금 나가지 마. 지금 나가지 마요. 오, 존중님이 먹을 줄 아시네. 새우 대가리가 진짜야. 오, 요즘에 대하철이라서 아주 좋겠네요. 난리가 아닐 거다. 그 가면은 이제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겠지. 예? 무지하게 많겠지. 무슨 철만 되면 막 이제는 뭐 사람들 막 뭐. 여러분 닭고기 아줌마가 됩시다. 네? 닭고기 아줌마. 노래 있잖아요. 닭고기 아줌마. 너무 옛날 유머인가? 네. 네. 닭고기 아줌마. 포기하지 마시고 늘 지금처럼 가세요. 지금처럼 하시고 다 왔어요. 네, 다 왔고 이제는 모든 정황들이 이제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고 이제 뭐 다 이제 나타나지는데 여기서 이제 한다는 게 좀 그렇죠. 자, 터널의 끝이 보였어. 이제 빛이 보여. 자, 이 길로 가면 얼마 안 남았대. 어? 근데 뭘 여기 걱정을 해요? 오늘 많이 무서웠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요. 내일 되면 또 생각 달라져. 주가가 내일 1%만 아니 0.5%만 올라오고 내일 만약에 양봉이 시뻘건 거 하나만 뚝 솟아도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이 바로 달라져요. 네. 아이고 그냥 어제 안 파길 잘했시오. 네, 이제부터 가는 건가요? 그래서 내일은 또 이제 매수하려고 막 달려들고 막 그러겠지. 지금 봐봐. 이게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날 2% 올라가니까 어땠어요? 으아 막 그러면서 막 네.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겁니다. 하루하루 변하는 마음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누적 데이터가 쌓이고요. 내가 기준으로 삼을 만한 그런 상황들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작 1년, 2년 그것도 하락장만 경험해 보신 분들이 끝났네 말았네 한 해 만에 얘기하는 거는 너무 빨라요. 네, 너무 빠릅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겁내지 말고 건방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건방져지셔도 돼요. 아시겠죠? 건방져져도 돼. 괜찮아. 지금 뭐 어쩔 거야. 여러분 빚낸 사람 없잖아요. 비투 안 하죠? 그럼 괜찮아. 빚내서 하는 거 없잖아. 그럼 그 개겨. 그냥 뭐 어디 해보자 해. 쥐들이 뭐 우리 집 와가지고 돈 뺏어갈 거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좋은 종목 갖고 있으면 잘 들고 가십시오. 잘 되실 겁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방송 잘 들으시고 또 자주 들으시고 계속 들으시고 시황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상황이 되는지 제가 매번 좋은 얘기만 해드리는 것 같지만 좋은 것 같아서 좋다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나쁠 때는 나쁘다고 얘기도 해드리죠. 상황이 안 좋다 얘기도 해드리고 종목들 나쁘다고 얘기도 해드리고 다 해드려요. 근데 지금은 나쁠 게 없어요. 지금은 시장이 나쁠 게 없어. 워낙 나빠졌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쁘면은 나쁠 게 없어. 지금보다 나빠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최악이야. 그럼 무서울 게 없잖아, 사실. 그죠? 화이팅 하시고요. 조금 더 마음을 넉넉하게 쓰세요. 괜찮아. 푹 주무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막 그냥 화내는 수가 있어. 왜 그때 성수사님 나를 더 꽉 안 붙잡아 줬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확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아시겠죠? 좋은 기회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네. 내가 방송하다가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가 폭락했으니까 난 도망갈래요. 나 그 방송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방송 끝까지 잘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하시고 친구들한테 추천하시고 10만 명을 빨리 만들란 말이에요. 10만 명 언제 되는 거야 도대체. 우리 호텔 안 가? 우리 호텔 안 가? 여성분들은 나한테 호텔 가자고 쓰면 안 돼. 네. 호텔 가서 우리 강연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만 명 빨리 갑시다. 1인당 10명씩만 데리고 오면 된다는데 그걸 못 하시네. 안타깝네. 자, 어쨌든요. 오늘 시장을 빼놓는 것들은 그놈들이다라는 거야. 네. 그놈들인 거니까 그놈들만 조심하시고 데스노트 항상 조심하시고요. 사지 말아야 될 것만 안 사면 돼요. 갖고 있지 말아야 될 것만 안 갖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냥 유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갑시다. 네. 10만 정도는 가야지 솔직하게 그냥 네. 유튜브 10만 갑시다.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요. 내일 또 무료 방송이 있어요. 내일 낮에 또 오세요. 내일 14시죠? 내일은 14시에 무료 방송 또 있으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내일은 또 시장이 어떻게 쳐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또 비벼도 되는 시장인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내시고 네? 힘내시고 걱정하지 말고 푹 주무세요. 그냥 걱정은 다 어디다 던져놔. 개나 줘버려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